가슴 확대를 위해서 찾아오신 경우세요. 수술을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유두가 굉장히 앞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브래지어에 눌려서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이세요.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출산 전에 유두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원장 고주영이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비욘디 유튜브에는 처음이고, 또 저희 환자분들이 사실 병원에 많이 찾아오고 싶어도 또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궁금한 게 많이 있어도 질문을 못 하실 때가 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많이 질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출산 후에 변형이 된 유두, 유륜, 성형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하나씩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이제 출산 후에 이상적인 유두와 유륜의 비율을 결정을 하는 3분의 1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유두, 유륜이 그런 가장 아름다운 유두, 유륜일까라고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유두, 유륜에 대해서 예쁜 가슴 사진들을 조사를 한 논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논문들을 보면은 전체 가슴에서 3분의 1, 가슴의 3분의 1이 유륜이 유치를 하고, 또 그 유륜의 3분의 1이 유두가 유치를 한 게 예쁜 유두와 유륜의 크기이다. 이런 게 이제 예쁜 유두, 유륜이다 라는 게 이제 유두, 유륜의 비율인데요. 실제로 이런 유두, 유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정말 다양한 모양으로 유두, 유륜의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기가 쉽지는 않죠. 실제로 우리가 출산 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슴이 변하게 되는데, 가슴 자체의 모양뿐만 아니라 또 유두, 유륜의 모양도 정말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변하게 되는 유두, 유륜의 모양을 보면은 우선은 유두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유륜의 사이즈는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유두가 유륜에 비해서 상당히 커지게 되고, 유륜에 비해서 유두가 돌출되게 되고, 또 목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가슴 자체는 출산 후에 크게 변하지 않았고 늘어진 것도 없는데 유두만 많이 돌출이 돼서 나이가 가슴에서 보이지 않는데 유두에서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출산해서 또 수유를 하면서 유두만 늘어나게 돼서 유두에서만 나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럴 경우에 유두 축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이 이제 수술한 경우에요. 유두 조직을 잘라낸 건데 높이와 크기 모두 다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수술 디자인이 보이시죠?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게 되는 거죠. 지금 우주합금 뚝배기 영희님이 산후에 모유 수유를 해야 할 텐데 치료를 언제 받아야 좋은 건가요? 아이에게 수유하는 동안에는 조금 두려울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에는 수술을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모유 수유를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모든 수유가 종료한 이후에 수유를 받는 게 좋으세요. 유두 수술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유두가 현재 아이에게 수유를 하기 어려운 사이즈의 유두라고 할 때는 유두가 너무 커서 아이가 못 문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유두의 수술은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커서 못 물어.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물 수 있게 사이즈를 줄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미용적인 이유 때문에 줄여야 돼. 그렇다고 하면은 수유가 모두 다 끝난 후에 둘째 계획이 있다고 해. 그렇다고 하면은 둘째 수유까지 다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줄이시는 게 좋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술 전, 수술 후 사진이세요.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면은 우리 출산 전에 유두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산 전에 가슴을 되찾을 수가 있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병원에 찾아오신 거는 가슴 확대를 위해서 찾아오신 경우세요. 수유 후에 유두가 많이 늘어났지만은 처음에는 가슴 확대만 하러 오셨던 경우세요.
근데 이제 제가 환자분한테 가슴 만약에 이제 확대만 하셨을 경우에는 유두 때문에 많이 불편한 일이 생기실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가슴 확대를 하실 때 유두 축소를 좀 같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서 유두 축소를 같이 하셨던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슴이 작을 때는 이렇게 유두가 출산 후에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크게 불편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브래지어 안에서 유두가 접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수술을 해놓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슴 확대를 해놓고 나면은 유두가 굉장히 앞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브래지어에 눌려서 굉장히 불편감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렇게 줄여놓는 게 가슴 확대 수술을 했을 경우에 훨씬 편안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도로 출산 후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 내가 출산 후에 가슴 확대를 원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보통은 유두 축소를 같이 권해드리는 편이세요. 그러면은 같이 수술을 하면은 많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 후에 유두가 이제 커서 이렇게 유두 줄여주면은 수술 후에 수술 전, 수술 후, 수술 전, 수술 후인데 상당히 편안해지시죠. 자, 여기 또 질문 주셨는데요. 김이 삼겹살님께서 변화된 이후에 치료를 받으면 시간이 지나도 저렇게 다시 돌아갈 확률은 없나요? 쌍꺼풀도 가끔 풀려서 재수술 받곤 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축소를 하게 됐을 때 유두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다시 돌아갈 확률이 모든 수술이 있어요. 쌍꺼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런데 유두는 조금 확률이 적습니다. 유두 같은 경우에는 큰 조직을 덜어내는 수술이기 때문에 유두 축소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재발할 확률이 적은 편이에요. 유륜 축소 같은 경우에는 재발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이제 유두 축소술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다시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재발할 확률이 높지는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싱싱이님이 물어보셨어요. 수유한 다음에 저렇게 변화될 확률은 몇 % 정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수유를 했는데 내 유두가 어떻게 변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수유를 하고 나서 제 가슴이 처질까요? 선생님, 제가 임신하고 나서 제 가슴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는 친정 쪽 가슴의 변화를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것마저도 좀 다르세요. 엄마는 가슴이 너무 작은데 나는 가슴이 큰 경우도 있고, 또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나서 가슴이 확 줄었는데 나는 축 처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산을 하고 나서 내 가슴이 어떻게 변할지, 내 유두가 어떻게 변할지, 첫 애를 낳고 나서는 가슴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둘째를 낳고 나서는 유두가 길어지기도 하고, 둘째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셋째 낳고 났더니 유두가 확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확률은 아직 데이터가 정립이 되지도 않았고 또 가족력도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아서 몇 %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가슴 확대하고 유두 축소 같이 원해서 내원하셨던 경우고요. 이제 보시면은 확대만 해놨을 때 유두가 큰 게 더 불편하게 보이시죠. 사실 작았을 때는 유두가 큰 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가 않은데 우리가 확대를 했을 때는 유두가 큰 게 조금 더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가슴 확대를 할 때 유두 축소를 좀 같이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비교를 해서 보면 가슴 확대를 할 때 유두를 조금 같이 줄여주면은 모양이 조금 더 편안한 모양을 보이게 되고, 밸런스가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3분의 1 밸런스를 조금 더 맞춰주기 때문에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자, 다음 거 하기 전에 유두 치료는 많이 아프냐고 양치기 소년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출산 후에 조금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수유를 하고 나면은 좀 좋은 점이 뭐냐면 가슴 수술, 유두 수술 이런 것들이 출산 전에 비해서 많이 안 아프다는
그런 선물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하면서 수유를 하게 되면서 유두의 감각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의 수유를 하면서 강력한 압력으로 아이들이 이제 석션을 하게 되죠. 정말 강한 압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통증으로 잡아당겨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사실 유두 수술을 하고 나서 유두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유두 성형을 한다든지 유두를 축소를 하든 함물 유두든 어떤 유두 수술을 하든 가장 중요한 유두의 신경은 저희가 거의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유두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유관이라든지 유두의 신경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가장 핵심적인 거는 거의 다 보존을 하기 때문에 유두에 죽어있는, 그러니까 늘어난 필요 없는 조직들을 잘라내고 모양의 핵심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유두 성형을 하고 나서는 사실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지는 않으세요. 뭐 칼에 손을 비었을 때 이럴 때보다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유두 성형을 하고 나서는 출산 후에는 더더군다나 안 아프고 수유 후에는 더더군다나 안 아프고, 사실 출산 경험이 없거나 수유 경험이 없는 분들에 있어서도 유두 치료나 유두 성형이 그렇게 아픈 성형이나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아플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막 꼬집어도 아플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꼬집었을 때는 우리가 안에 신경을 같이 꼬집게 되니까 아프지만 수술을 할 때는 안에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안 아프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우리가 의사들이 치료를 할 때는 가장 아픈 부분, 아플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지켜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